플레이스 마케팅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플레이스 상위 노출 보장이다. 한 7일인가 상위 노출을 되더니 430등까지인가 떨어졌어요. 그때 26에 빚도 1억 가까이 있었고 돈으로 환산한다면 한 2천만 3천만 정도 되지 않을까. 보통의 마케팅 업체들은 장사를 해본 적이 없어. 현실성 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외식업의 구조를 모르는 거죠. 단순히 이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노출밖에 안 되는 건데 결국에 유입 전환이 되려면 핑크 펭귄이라고 하죠. 뭔가 색다름이 있어야 돼요. 특별한 거 없이 온라인상에 노출을 시켜봤자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거든. 이게 마케팅을 잘하는 대행사는 사실 백종원 선생님도 모든 매장을 살리지 못해요. 왜? 사장님이 해야 돼. 결국에 매출 공식이 노출 곱하기 유입 곱하기 전환 곱하기 객단가 곱하기 재방문인데 우리가 포장지 디자인부터 내용 고객 타겟 그런 것들을 설정한다는 거는 제가 이거 사업을 하는 거예요. 마케팅으로 잘 될 매장들은 사실 정해져 있다. 네, 안녕하세요. 마코장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뭐죠? 대표님 예전에 장사하실 때 사기당한 적 있으십니까? 사기당한 적이 있죠. 마케팅 회사에 사기당한 적이 있는데 그게 2번 정도 있습니다. 2020년도 6월 18일에 제가 처음 장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11월쯤인가 전화가 한 통 와서 동네 맛집에 선정이 돼서 맛집 1등들한테만 연락을 드린다. 한식 1등에 선정이 돼서 먼저 연락을 드렸다. OK 캐시백이다. 자기들은 1등들한테 혜택으로 이제 OK 캐시백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혜택이다. OK 캐시백이 1000만 명이 사용을 하고 요즘에는 이제 실물 카드가 아니라 핸드폰 어플로 이전이 됐는데 그 어플을 깐 사람들 모든 진주 사람들한테 우리 매장을 알림으로 다 띄워준다는 거죠. 오, 그거는 진짜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제가 또 의심이 많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고 하니까 미팅 날짜를 잡고 저희 매장으로 와주더라고요. 그래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자료까지 보면서 하니까 너무 괜찮은 상품인 거예요. 거기다가 OK 캐시백을 적립할 수 있는 태블릿까지 무료로 준대요. 저희는 배달 매장이라서 뭐 적립하고 그런 거 그냥 무료로 제가 챙겨 드릴 테니까 받아두시라고. 너무 좋잖아. 태블릿까지 무료로 준다니까. 그래서 계약을 했죠. 그때 6개월에 380만 원인가를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옆집 사장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OK 캐시백에서 뭐 연락이 왔는데 이거 혹시 뭔지 아냐고. 사장님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그때 구글에 쳐보니까 그게 거짓말이더라고요. 이게 맛집 랭킹 1등한테만 이제 하고 그게 이제 거짓말이고 OK 캐시백 어플을 활성화할 단계였는데 영업사원한테 속은 거죠. 모든 사람한테 알림이 뜨지도 않고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환불을 해달라고 막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미 태블릿 사용했지 이미 일수가 한 2주 정도 지났지 해서 절제한 거는 380만 원인데 90만 원인가 돌려받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뭐 빼고 뭐 비용 빼고 뭐 비용 빼고 네. 그러고 나서 정말 이제 그런 전화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됐었고 그리고 제가 횟집 매장 한 3개 정도 운영했을 때 이제 또 플레이스 마케팅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플레이스 상위 노출 보장이다. 그렇게 해서 3개 매장을 매장당 250만 원씩 750만 원 후불이었는데 그런 플레이스 보장이 25일 보장인데 보통 상위 노출이 3개가 다 돼서 750만 원을 줬죠. 그때부터 25일 동안 이제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한 7일인가 상위 노출을 되더니 100등, 300등, 430등까지인가 떨어졌어요. 상위에 있을 때는 손님도 정말 많았었고 그랬었는데 400몇 등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근데 그 업체랑은 더 이상 연락이 안 되는 거지. 사업자도 조회해보면 개업을 했더라고요. 그때 또 한 번 느낀 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어비중 행위로 올려놓고 어떻게든 돈 받고 개업하고 런치거나 그런 업체들이 꽤 많더라고요. 주변에도 400등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순위를 올리기까지요. 그 정도? 한 5, 6개월은 걸렸던 것 같고 저는 한 달에 어찌됐건 마케팅 비용을 매출의 4, 5% 정도는 꾸준하게 썼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한다면 1000만 원 이상이죠 사실. 3개 매장이 다 떨어졌으니까 한 2천만, 3천만 정도 되지 않을까. 심정이 좀 어떠셨습니까? 그때 사실 배달 매장을 할 때도 380만 원이라는 돈은 첫 사업이었으니까 돈이 없어도 1000만 원 주고 창업을 했었는데 창업비가 거의 40%야. 마케팅 비용이. 그때가 한창 매출도 그래도 한 5천만 원까지는 올라오고 했을 때라서 그나마 괜찮았긴 했었는데 그리고 해외할 때도 그 앞전에 뭐 공장 투자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때 26에 빚도 1억 가까이 있었고 그래서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참 욕도 많이 하고 막 화도 많이 났었고 그랬는데 그래도 순간 안 좋은 일이
있고 악조건이 있고 하더라도 그거를 최대한 그냥 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거기에 매몰돼 있으면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것까지 같이 무너질까봐 이씨 비싼 값 주고 배웠다. 긍정적으로 사고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것들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걔네들이 한두 번 사기치는 애들도 아니고 잡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렇게 대놓고 잠수 타는 애들은. 경찰에 뭐 신고를 해도 그렇죠. 신고도 했었죠 그때. 별다른 조치가 네, 뭐 소식을 전해들은 건 없었어요. 어찌됐건 지금 이제 경쟁률도 너무 심화돼 있고 외식업 자체가 굉장히 힘든데 마케팅을 안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마케팅은 해야 되는데 저도 정말 수십 마케팅 업체를 겪었었고 장사를 하면서 근데 뭔가 니즈를 좀 잘 못 맞춘다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아 이거를 모든 식당들이 마케팅 업체는 필요할 텐데 왜 이렇게 니즈를 못 맞추나. 그래서 마케팅 업체를 창업하기 한 6개월 7개월 전부터 어떤 마케팅 업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던 거를 정리도 해놨었고 그러다가 뭐 어느 순간 발을 내딛게 됐죠. 간단하게 어떤 마케팅 업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어요? 보통의 마케팅 업체들은 장사를 해본 적이 없어. 외식업의 구조 자체를 잘 몰라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이해도 못하고 공감이 일단은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계속 마케팅적인 얘기만 하고 현실성 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무작정 막 영수증 리뷰를 적게 받아서 그렇다. 그러면 영수증 리뷰 많이 받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5,000원짜리 쿠폰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 외식업의 구조를 모르는 거죠. 저희 매장이야 이제 객단가가 20만 원 가까이 됐으니까 그런 5,000원짜리 쿠폰을 설령 줘도 되지만 사실 객단가가 2만 원, 3만 원인 매장들은 그런 식으로 갔다가는 큰 코 다치죠 사실. 좀 현실성 없는 얘기들을 할 때가 많고 서로 현실성 없는 얘기들을 할 때가 많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단순히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노출밖에 안 되는 건데 결국에 유입 전환이 되려면 핑크 펭귄이라고 하죠. 뭔가 색다름이 있어야 돼요. 색다름 없이 돈을 쏟아봤자 결국 그게 안 나오는데 그것까지 신경을 써주지는 못하거든. 왜? 안 해봤으니까. 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장사를 해봤다 보니까 2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고 가게가 2개, 3개, 4개일 때는 어떤 포지션에 있어야 되며 제가 냉면, 돈가스, 덮밥, 비빔밥, 한우 육회, 횟집, 연어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장사를 하면서 또 건드려 봤다 보니까 식자재에 대한 이해도도 어느 정도는 있고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마케팅을 잘하는 대행사 이게 마케팅을 잘하는 대행사는 사실 좋은 성과를 내려면 좋은 성과가 날 매장은 애초에 정해져 있습니다. 본질이 좋은 네, 그래서 좋은 마케팅 회사가 되려면 사실 아무나 받으면 안 돼요. 백종원 선생님도 모든 매장을 살리지 못해요. 왜? 사장님이 해야 돼 결국엔. 사장님이 해야 되고 친절하게 해야지 그게 재방문으로 이어지고 결국에 매출 공식이 노출 곱하기 유입 곱하기 전환 곱하기 객단가 곱하기 재방문인데 제가 최근 자주 들은 예시가 제가 여자를 막 꼬시려고 세계 최고 픽업 아티스트 연애 코치한테 가서 막 머리 스타일도 배우고 막 화장도 배우고 코디도 배워서 강남 클럽을 가도 번호를 못 따요 잘. 번호를 못 딸 거라고. 왜냐면 강남클럽, 홍대클럽에서의 본질인 키 크고 잘생기지 못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케팅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좋건 나쁘건 간에 그 업체를 나름대로 있는 거에서 꾸며주고 분칠해주고 머리 만져주고 옷 코디해주고 하겠지만 처음부터 잘못돼 있는 매장들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경쟁도 지금은 포화 수준이라서 효율이 좋은 마케팅 매체가 잘 없죠. 플레이스도 아니고 더 이상 인스타그램도 아니고 유튜브도 아니고 다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 그 비쌈 속에서 그거를 뚫고 로아스를 이겨내려면 결국에 본질 좋은 상품밖에 없다. 그럼 결국에는 본질을 바꿔야 되는데 마케팅 대행사들은 본질을 못 바꾸니까 바꾸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바꿀 줄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뜯어 고칠 수는 없어요 마케팅 대행사가. 그게 구조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이렇게 과자를 많이 팔아달라고 이제 오면 우리가 포장지 디자인부터 내용 고객 타겟 그런 것들을 설정한다는 거는 제가 이거 사업을 하는 거예요. 마케팅 대행이 아니라 사업 대행이죠 그거는. 그거는 컨설팅 업체를 찾아가셔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희도 사장님들한테 여러 가지 추천도 드리고 방향성도 잡아드리고는 하지만 하시는 분들이 극소수죠. 예를 한 가지 들면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설문조사 내용에는 뭘 검색해서 어떤 경로로 뭘 보고 오셨으며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셨는지 그리고 방문을 하셨을 때 만족한 건 뭐고 불만족스러운 거는 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설문조사 이벤트를 하는데 이거를 또 이벤트 하려면 부담이 되니까 저희가 한 달에 50개만 설문조사를 받으시면 15만 원, 20만 원 할인을 해드려요 마케팅 비용. 그런데도 몇 업체가 안 돼요 그걸 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100% 알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 상권이나 그 매장에 대해서. 예를
예를 들어서 울산 해산물 키워드로 잡아놓으면 일로 많이 유입이 되겠다 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마케팅을 해서 노출을 많이 시켜요. 근데 실제로는 울산 해산물을 보고 오신 사람이 없고 다 울산 횟집, 울산 딱새우 이런 거를 만약에 검색하고 왔다는 거죠. 설문조사를 보면. 그러면 방향을 빨리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결국에는 제가 있어 보니까 좋은 마케팅 회사란 뭐 이렇고 우리는 그걸 하고 있어서 우리가 좋은 마케팅 회사다가 아니라 결국에 손발이 맞아야 돼. 손뼉이 마주쳐야지 박수 소리가 나지. 저희 혼자 아무리 이런다고 여기서도 이런다고도 안 나고 합이 맞아야지 성과가 잘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어떻게 보면 마케팅으로 잘 될 매장들은 사실 정해져 있다. 뭔가 색다르고 특별한 거 없이 온라인상에 노출을 시켜봤자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거든. 이 쌀과자가 20대, 10대들한테 그다지 먹음직스럽지가 않듯이 이거를 10대, 20대들한테 팔려면 바꿔야죠. 포장지부터 너무 올드하잖아. 근데 이 상태로 오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마케팅을 하러 오면 사실 뭐 차라리 교육이 있으면 교육부터 듣고 오라고 하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준비부터 하고 오시라고 하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마케팅 회사가 아닌가. 본질이 갖춰져 있는지 안 갖춰져 있는지 구별해낼 수 있는 마케팅 회사. 그죠. 근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힘들다 보면 의지를 하고 싶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마지못해 해드리는데 사실 성과가 나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이전에 찍은 컨텐츠 중에 사기치는 대행사들의 수법들에 대해서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요. 상단에 고정 링크 확인해 주시면 도움 될 것 같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